그리고 자 256페이지 봅니다. 256페이지 맞습니까? 자, 그 보면은 양도소득세 가세 표준이 나오지. 무슨 표준? 가세 표준. 이 양도세 가세 표준 계산 절차를 지금 설명하는 거라. 네, 계산 절차.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제일 앞에 여러분이 그것을 한번 봅시다. 자, 제일 위에 있는 지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 법 그대로이기 때문에 출제가 그대로 된단 말이야. 거주자. 자, 거주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나라 시민은 다 거주자를 했지. 그리고 외국인도 거주자가 될 수 있지. 1년에 6개월 이상 우리나라에 거소를 하면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하면은 뭐가 돼? 바로 거주자가 될 수 있다 했지. 그리고 거주자는 국적 개념이 아니다. 뭐야? 주소지 원칙이나 거소지 원칙으로 본다는 거. 자, 그러면 예정신고. 아까 우리가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2개월 안에 한다. 그럼 미리 신고한다 해서 예정신고라 그랬지. 자,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양도 차익에서 바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줄 거. 그 금액에 이 말은 가세표준이라. 그 금액이라는 거는 가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한다. 그러니까 이 지문이 아주 중요하니까 지금 그 전체 밑에 나오는 계산 구조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자, 따라서 그 양도세 계산 절차는 다음과 같다 해서 전체 4단계 절차를 거친단 말이에요. 첫째, 여러분이 양도 차익이라는 건 팔아먹은 가격, 양도 가격이지. 그래서 팔아서 여러분이 전체 받은 총 수익 가격을 의미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취득가 및 구입 가격에다 그게 부대 비용이 들어가겠지. 그럼 필요경비를 전부 합산해서 빼면 양도 차익이 나와.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향도 아니겠나? 내가 5억 주고 산데 전량 팔 때는 4억 주고 파는 경우도 있지. 왜? 가격 다운로드 해가지고 떨어지죠. 그러면 세금이 없어요. 양도 차손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양도 차익 있다고 보고 공부를 하자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양도 소득 금액은 그 위에서 구한 양도 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는데, 나중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여러분 부동산하고 입주권하고 3년 이상 보유를 할 때 이제 공제 대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하고 그걸 빼면 바로 이제 양도소득금액이 나와. 그러면 이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보면은 여러분이 기본공제 가로 열고 그게 연 250만 원 딱 적어놔. 연 얼마? 250만 원. 됐나? 자, 그러면 거기서 뺀다. 250만 원 꼴랑 빼줘. 그러면 가세표준이 나옵니다. 그럼 가세표준에 이제 해당 세율을 우리가 적용해서 세율이 나중에 엄청 복잡하죠. 그래서 세율을 곱하면 여러분이 내야 할 세금, 산출세액. 그 산출세액을 또 말장난하면 계산된 세액이 산출세액. 같은 말이야,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양도세 산출세액을 구할 수 있어. 자, 여기서 다시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미리 납부한 세금이라든지 감면세액이라든지 또 이런 세금이 있으면 빼고 나중에 최종 결정세액을 구해가지고 나중에 최종 납부를 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딱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순서가 이 밑에 계산 구조 또 밑에 하부 구조가 있다고. 근데 여러분은 내가 시험을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시험에 맞도록만 해놨다. 자, 그러면 그 여러분이 도표를 보면 항상 이제 의미가, 자 보자. 그러니까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보자, 여러분이. 자, 그럼 만일에 여러분이 이게 지금 막 건물을 한번 해볼까? 자, 건물 가격이 얼마에 팔았냐? 이거 5억에 팔았어. 얼마에 팔아? 5억에. 5억에 양도를 했다고 가정을 하자.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니까 여기서 우리가 건물의 취득가액이 있겠지. 무슨 가액? 취득가액.
취득가액이 있는데 이 취득가액이 바로 한 4억 정도 된다 가정하자. 뭐 4억.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 하니까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정축 비용이라든지 이른바 개론에서 말하는 자본적 지출,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 그런 수리비가 나오지. 그 수리비가 바로 우리는 전문용어로 자본적 지출이라 그래. 무슨 적 지출? 자본적 지출. 민법에서 말하면 유익비냐 아니면 필요비냐 이 말이야. 예. 근데 우리는 필요비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익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본적 지출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자본적 지출이 바로 여러분이 한 6천만 원 정도 들어갔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 하니까 여러 가지 팔 때 중개사 수수료 들어가지. 또 세법을 모르니까 세금 신고를 하려니까 세무사에 의뢰를 해서 세금 계산을 해야 돼. 그 세무 대리 비용, 또 법무사 비용 이런 게 있지. 예, 이런 비용. 또 주택 같으면은 의무적으로 우리가 나도 집을 사면 사는 국민주택 채권이 있단 말이야. 그걸 내가 5천만 원 주고 샀는데 팔 때는 막 3천만 원 주고 팔았다. 어차피 이거는 차손이 발생해. 그럼 얼마 깨졌노? 깨진 게 차손 아이가 2천만 원. 그런 게 다 필요경비에 들어가. 그래서 그런 게 우리 양도 비용으로 전부 묶어가지고 이게 한 4천만 원 정도 발생했다. 막 가정하자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게 보유기간이라는 거는 구입한 날로부터 팔아먹는 날까지. 그럼 전문용어로 취득일로부터 팔아먹는 게 양도일까지. 이게 보유기간이라. 보유기간. 산 날로부터 팔아먹는 날까지. 이게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예, 만약에 여러분이 막 10년이 됐다. 이렇게 됐을 때 가세 표준이 어느 정도 나오는가라고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계산 절차에 의해서 자, 양도 가격, 실질 거래가 줄여서 실가라 그래. 실질 거래가. 실제 이 건물을 팔아서 5억에 팔았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이것이 얼마? 5억. 5억.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필요 경비 이래 정리해도 된다. 필요 경비라는 거는 여러분 구입 가격을 무슨 가격이라고 하노? 취득가액. 예. 그 다음에 기타 비용하고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 그 다음 양도 비용. 팔아먹을 때 발생한 비용. 각종 수수료 이런 거. 자, 이거 다 끌어 모아야지. 필요 경비를 이름으로. 그럼 이거 싹 끌어 모으면 이게 5억이네. 그제? 그러면 빵 나오잖아. 그럼 세금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 더 보지. 이걸 6억을 해보자. 그럼 이제 빵이야, 빵. 그러면 세금 없어요. 제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제, 다시 고쳐보자. 6억. 자다 보니 돌이 갔노. 자, 그래서 5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 다 합쳐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필요 경비하면 치자비 요래되는 거라. 치자비. 뭐라고? 치자비. 취득가액, 그 다음 자본적 지출, 양도비용. 치자비. 요걸 한마디로 표현할 때는 필요 경비라고 묶어서 표현할 수도 있어.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요래 하면 이게 아까 제로가 나오면 안 된다. 자, 1억. 이게 이제 양도 차익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 우리가 지금 말하는 양도 차익 이렇게 해서 나온 거지. 자, 그럼 이 건물은 이미 등기가 일반적으로 다 되잖아. 등기를 쳐야 되고 또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부터 적용을 하는 기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하면은 양도 차익에 10년 이상이 되면 30%를 적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 내년도부터는 이제 15년을 이상을 보유해야 30%가 되는데 올 말까지는 여러분이 10년 이상이면 이게 30%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양도 차익의 30%를 공제하겠다. 그러면 1억에 30% 0.3이지? 그러면 얼마고? 3천만 원. 얼마라고? 3천만 원.
자, 이걸 갖다 우리가 3년 이상 보유했다 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 그러니까 이건 최소 몇 년 이상은 보유해야 되냐니까 난좀 3년 이상은 보유해야 돼. 그래 이걸 받을 수 있지. 3년 미만 보유하고 어느 물건을 팔든지 팔면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안 돼. 자, 이래 가지고 여러분이 자,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뺐지? 빼니까 이게 얼마 나오노? 7천만 원. 나오지? 자, 이걸 우리는 양도소득이라고 그래. 양도소득 금액. 요게 양도소득이라. 자, 여기서 종합소득은 여러분이 종합소득세 낼 때 종합소득공제란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종합소득은 종합소득공제가 있는데 양도세는 그러한 종합소득공제 제도는 없어. 그 대신에 인적공제, 개인별 공제인 250만을 빼주는 게 난조 양도소득 기본공제라 그런다. 그래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여러분이 하면 자, 이게 연이란 말은 1년 동안 1년에 몇 분 팔아먹을 수도 있겠지. 부동산 많은 사람은. 그러면 1년 전체에 우리가 250만 원 꼴랑 빼먹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한 번 팔아먹는 사람이 낫지. 많이 팔면은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낸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좋다. 자, 그러면 이게 250만 원. 자, 이걸 빼면 우리가 세금 매길 돈이 계산된다. 이게 가세표준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가세표준. 자, 여기 가면 6,750만 나오지. 에? 연 그래. 아, 그런 뜻이 아니죠. 이거는 보유기간이 1년에, 연이란 말은 1년에, 그러니까 1년에 많이 팔면 손해라는 250만 원 꼴랑 하나밖에 못 빼먹으니까, 매년 이래 팔면은 매년 1년 동안에 250만 원, 250만 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에서 이번 연도에 2번을 팔았는데 앞에서 250만 원 빼먹었잖아. 그러면 원래 파는, 나머지 파는 데 대해서는 250만 원 못 빼지. 왜 앞에서 다 빼먹었으니까. 그런 뜻이라고. 이해하겠죠? 자, 그러면 이게 가세표준인데, 여기다 이제 해당 세율을 곱하는 기라. 이 상당히 이제 세율이 따라서 종류가 다양하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양도세, 산출세가 되는 거지. 아시겠어요? 요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보면 이 양도 가격이라는 거는 잘 봐란 말이에요. 양도 가격이라는 거는 그 도표에 여러분이 정리를 좀 보면서 이제 보자. 이 표를. 양도가는 원칙 실질 거래가 그랬지. 그 실질 거래가 가로 열어라. 거기다 총 수입 금액 이래 적으라고. 총 수입 금액. 총 수입 금액. 이게 양도가인데 실제 양도자와 양수자, 즉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실질적으로 주고받은 총 수입 금액. 총 수입 금액으로 여러분이 알아두고. 그래 실질 거래가 줄이면 실가다. 네. 자, 실가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 추계 조사를 한다는 게 예외 원칙이에요. 예외. 그 추계 조사란 말은 우리가 추정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좋다. 추정. 됐어요? 그럼 추계 조사라 그랬는데 그 추계 조사는 도표로 말한 말이에요. 도표에 보면 예외 추계 조사가 있지. 에? 자, 그래서 양도가 추계 조사가 있고 취득가 추계 조사가 서로 있어. 각각 추계 조사를 하는데 실가를 알면 실가를 하는데 실가를 모르면 달리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주목. 만일에 이 물건을 파는데 실질 거래가를 모르겠다. 그러면 추정해서 계산해라 이 말이거든. 이게 추계조사인데, 그러면 여러분은 실가를 모르면 제일 앞에 우리가 매매 사례 가격으로 하는 기라. 매매 사례 가격. 그러면 매매 사례 가격이라는 거는
양도 전후, 양도 전, 양도 후 3개월 이내. 그러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땅을 팔았는데 실제로 그렇게까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거는 양도 전에 3개월 전에 여러분 지역에 유사한 지역의 토지 가격 아니면 양도 후에 3개월 안에 발생한 그 토지의 유상 거래 가격을 참작해서 그 가격 계산으로 하면 된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매 사례 가격도 알 수 없다. 그러면 감정가액으로 하는 거라. 무슨 가액? 감정가액. 그 감정가액은 평균치라 평균. 그러면 왜냐하면 감정가격이란 이거는 사실 주관성이 강한 가격이지 객관성이 좀 약한 가격이라. 왜냐하면 돈 많이 주면 마음대로 감정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최소한 2개 이상 감정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돼. A 감정기관에서 받을 때, 자, 2억 5천. A 감정기관에서 얼마? 2억 5천 만을 받았다. 그럼 B 감정기관에서는 1억 5천을 받았다. 이래 받을 수 있죠. 그럼 요게 총 얼마고? 4억이지. 자, 4억 나누기 두 감정기관이니까 2로 나누면 안 되나, 평균시는? 그럼 얼마 되노? 2억. 2억을 실가로 알 수 없을 때 계산해라. 이 말이에요. 알겠지? 자, 그리고 이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정부가 정해놓은 기준시가, 이른바 공시가격이죠. 그래서 기준시가로 해라. 이래서 양도가를 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실가지만은 여러분이 양도가에 대해서 알 수 없을 때는 실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추계조사에 의하는 거는 요 순서가 이게 시험에 참 많이 나왔다. 그래서 순서를 해야 된다. 이게 순서가 틀리면 틀리는 기다. 그래서 매강기 매우 독한 감기다 해서 매감기 됐지? 자, 그 다음 취득가는 역시 똑같은 개념에서 매매 사례 가격. 네. 이거 내가 양도 전후 3개월 이내 가격을 전제를 합니다. 자, 이걸 모르겠다. 그럼 이거로 하고 이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감정가로 합니다. 감정가. 이것도 역시 평균치죠. 네, 평균 가격으로 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환산가. 환산 가격이라는 것은 물가 상승을 감안한 가격이다. 이런 뜻입니다. 물가 상승을 감안한 가격. 네. 그리고 환산가로 하고 환산가가 안 되면 그렇지. 갈 데 올 데가 없으니까 공시가로 해라. 이거는 최후의 수단이야. 그래서 이것도 순서니까 이 순서를 바꿔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의해야 돼요. 매감 환기순에 의해서 추정해 나간다 하는 것을 알아두는데, 자, 이 환산가를 잘 봐라. 취득가, 양도가를 추계할 때는 환산가가 없지. 취득가 추정할 때만 환산가가 있다. 그러니까 양도가 추정하는데 이 말이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환산가, 물가 상승을 감안한 가격이다. 그럼 어떻게 하는데? 자, 양도가의 실가라든지 안 그러면 매매 사례 가격, 네, 실가 또는 매매 사례 가격을 근본으로 해서 이게 바로 양도 당시 공시가격, 기준시가 분호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되는 거죠. 네. 오케이? 그러면 이게 환산된 취득가, 환산 취득가라 그래. 그럼 요 가격을 취득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매매 사례 가격이 없고 감정가가 없을 때는 이 가격으로 해라. 오케이?
자,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보자. 매매 사례가격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얼마? 10억. 양도 당시, 취득 당시 공시가격은 다 여러분이 관청에 가면 다 알려줘요. 시청에 가면 알려주고 구청에 가면 다 알려줍니다. 그때 자료를 찾으면 되니까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얼마냐 하니까 양도 당시 가격이 8억이라. 그 다음에 취득 당시 공시가격은 4억이라. 그치? 그러면 매매 사례 가격이 10억이고 또 실가가 양도가 10억일 경우에는 이때는 취득가를 지금 산정한단 말이에요. 양도가를 산정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양도 당시 가격을 기준하면 돼. 자, 그러면 이 가격으로 정리를 해봐. 그럼 이게 2분의 1이지. 그럼 얼마고? 5억. 5억이 요 가격에 들어가는 기라. 취득가로. 우연일치로 갔는데. 무슨 소리지? 우연일치로 같은 거야. 자, 계산은 이렇게 하는데, 자, 요번에 이 개념을 잘 봐라. 요번에 개정이 신설이 됐다. 네. 요거 메모하고 있죠? 자, 좀 적어 보세요. 신축 건물을 신축 건물을 5년 이내에 양도하면서 취득 가격을 환산하는 경우 그 환산된 취득 가격의 5%를 가산세 부과 한다니까. 한단 안 적어도 된다. 그냥 부과 하는 기고. 자, 부과 부담시킨다 이 말이지. 자, 이게 요번에 새로 신설을 해놨는데 여러분이 꼭 알고 가야 할 내용입니다. 자, 일단 취득 가격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매감 환기순에 의해서 추계 조사 결정 경쟁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신축한 건물입니다. 신축한 건물이죠, 대상이. 5년 안에 만일에 환산을 해서 양도 차익을 구할 때 이용한다면 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놓은 겁니다. 몇 프로 해놨어요? 취득가액의 5%를 가산세를 부과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신축 건물을 갖다 5년 안에 환산을 하지 말라는 뜻이죠. 하면은 가산세, 벌칙금 성격의 가산세를 부과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환산가액 5%는 큽니다. 왜 이걸 막아놨냐 하니까 사실은 돈이 안 되는 구역에서 매매가 일어나면은 또 돈이 많은 쪽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취득가가 낮아버리면 양도 차익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속된 말로 조세 탈세 행위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안에 신축 건물은 환산을 하지 말라는 뜻이고요. 왜? 요즘은 자료가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가서 확인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산하지 말고 정상 가격으로 해라 이 말이고, 만약에 이렇게 하면 5년 후에는 관계없습니다. 5년 안에 환산해서 양도 차익을 조작한다면 환산된 이 가격, 바로 이 환산 취득 가격, 이 가격에 5%를 가산세로 부과해서 징수한다. 오늘 배운 거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딱 기억해서. 그러니까 5년 안에 환산하면
5%. 무슨 가격에? 예, 환산된 취득가격이 지금 이 계산상으로 보면 5억이다 이 말이에요. 저 가격에 5%니까 크죠. 예. 지금 50억이 되고 500억이 돼봐 5%는 큰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요번에 새로 신설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하는 사항이고요. 자, 난주 요약지 보면 내가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하면서 한 번 보고 두 번 본 게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한 번씩 써봐라고. 자,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되는 거는 뭘 또 알아둬야 되니까 만일에요 양도가를 실가로 하면은 취득가도 실가로 해야 됩니다. 네. 양도가를 기준시가로 하면 취득가도 기준시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기준시가로 양도 차익을 많이 구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부동산 거래를 한 사람은 참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실가로 양도 차익을 하면 사실은 돈을 좀 벌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그래서 이제는 원칙적으로 실가주의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예외로 기준시가입니다. 그러니까 양도가를 실가로 하면 취득가도 실가로 한다. 이걸 맹심하고 양도가를 기준시가로 하면 취득가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이 비용은 작년에 출제가 됐어요. 네, 그 나중에 한번 읽어볼 정도만 하면 되겠고 문제는 이제 이 파트와 이 파트를 공부를 해놔야 이제 우리가 적중이 되는 그런 현상인데 자, 이렇게 해서 양도 차익이 나왔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그 보면은 여러분 도표에 해놨죠. 자, 양도 소득 금액이 나오는 건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뺍니다. 공제하는 거는 빼는 거죠. 빼먹으라 이 말입니다. 속된 말로 돈 빼먹으라 이게 공제예요. 자, 그러면 첫째 그 등기하라는 거예요. 등기. 등기 안 되면 아까 고세율 70% 부과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못 받고 기본 공제는 못 받습니다. 등기 안 하면 공제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년 이상 보유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3년 미만 보유하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못 받습니까? 예,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물건은 크게 세 가지죠. 토지, 건축물. 예. 또 뭐냐 하니까 조합원, 입주권. 됐습니까? 예. 그러면 아까 전세권이니 등기된 임차권이니 지상권이니 이런 거는 팔아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못 받습니다. 예, 못 받습니다. 딱 이 부동산과 입주권에 한해서 3년 이상 보유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유 기간에 따라서 바로 양도 차익에서 최소 10%, 최고 10년 이상이면 3년 이상이면 10%고 10년 이상이면 바로 여러분이 30%가 적용이 됩니다. 최고 30%죠. 단 1세대 1주택은 3년 이상이면 24%가 적용되고 10년 이상이면 80%까지 최고 공제가 되니까 공제를 엄청나게 해주죠. 이거는 결과적으로 서민 정책 때문에 이렇게 1세대 1주택의 혜택을 준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 조건은 세 가지를 충족해야 됩니다. 첫째, 등기하라. 둘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보유하라. 셋째, 아무거나 빼지 말고 토지, 등기된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에 한해서 빼라는 뜻입니다. 공제 대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가면 여러분은 이제 가표에 보면 양도소득 금액에 대해서 여러분 기본공제가 나와 있는데 그 기본공제는 자산별 공제입니까? 소득별로 해놨습니까? 소득별. 예, 이게 중요해요. 소득별. 자, 각각 1년 동안에 이 말입니다. 1년 동안에 250만원 공제입니다. 그러나 미등기 물건은 배제를 해놨죠. 그래서 등기 안 치면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박탈당하고 기본공제도 박탈당하고 결국 양도 차익 갖고 세금 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등기가 중요하죠. 그리고 나중에 세금이 아주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보는데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핵심은 거 보니까 이 개념을 잘 봐야 됩니다.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여러분이 보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하니까, 아까 반드시 등기할 거 그랬죠. 요건이 맞아야 돼, 요건. 그리고 몇 년 이상 보유하라 그랬습니까? 3년 이상이니까 3년부터 적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거나 뺄 수 없다 했지. 자, 등기된 토지, 그 다음 건물, 조합원, 입주권. 자,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빼는 겁니다. 아까 영업권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부동산과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사업용 부동산이 고정자산이, 그런 거는 영업권은 공제가 안 되고 부동산은 되겠죠. 그래서 요게 한마디로 부동산이, 그렇죠?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 이것도 3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됩니다. 입주권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를 해야 공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여러분이, 요거는 단 원조합원에게만 적용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조합원 입주권은 승계 취득에 대해서는 또 이미 시간 경과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래 당초 조합원은 우리는 뭐라노? 승계 취득 조합원이 아니고 원조합원, 당초 조합원을 말하는 거예요. 본래 조합원. 이게 지금. 자, 그럼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어떻게 하냐니까 양도 차익에, 무슨 차익에? 양도 차익 곱하기 여기서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무슨 율? 공제율. 그래서 옛날에 요래 많이 나왔어요. 양도 차익에서 공제하나, 양도 소득에서 공제하나? 양도 차익. 양도 소득에서 공제한다 하면 틀려. 양도 소득 그 이 밑에 있는데, 계산구조상. 양도 차익에서 공제하고, 공제율은, 자, 여러분 보면은, 일반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니까, 여기서 여러분 보면은, 최소 3년 이상이죠. 3년 이상이면 양도 차익의 10%. 몇 년 이상? 세월이 가서 10년 이상. 10년 이상이면 최고 30%까지 공제해야 되는 거고, 20년도 30%고,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15년이 넘어 이상부터 내년부터는 30%지. 올해 말까지만 적용합니다, 이게. 지금 세법이 바뀌어 있습니다. 시행을 내년도부터 하기 때문에 올해까지만 하는 거예요. 내년도부터 15년이 돼야 이게 30% 이상이 되는 거예요. 보유기간. 자, 그런데 요 기간에는 매년 3%씩 증가합니다. 매년 3%씩. 됐어요? 그리고 요거는 요거는 이제 1세대 1주택에 한해서 1세대 1주택에 한해서는, 자, 요게 여러분이 3년 이상이면 3년부터 24%가 되죠. 그리고 쭉 가서 10년 이상이면 최고 80%까지 공제를 받아요. 양도 차익이 만일에 1억이 나온 것 같으면 8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양도 차익이 1억 나온 것 같으면 1세대 1주택은 80%. 그런데 이 1세대 1주택은 1고가주택으로 좀 공부를 하면 좋습니다. 1고가주택. 고가주택은 여러분이 양도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죠. 고급주택은 면적과 시가 표준 6억 초과지만은 고가주택은 9억 집에 팔아먹은 가격이 9억까지는 일반주택이고 9억이 넘어야죠. 그래서 9억 초과된 주택을 우리는 고가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세대 1고가주택에 대부분 이걸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고요. 자, 그래서 요 정도 여러분이 기본으로 알면 요게 하나의 특징이 되겠는데,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등기하고 3년 이상 보유하고 이 물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뭐냐 하니까 우리 조정 대상 지역, 서울 등 투기 지역입니다. 1세대 2주택 이상자, 중과세 1세대 중과세 2주택 이상자 또는 다주택자, 이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안 됩니다. 이거 다 충족한다 하더라도. 조정 대상 지역, 그러면 서울 다 들어가죠. 서울 특별시는. 그 다음 우리 저 충청도 및 세종, 대구는 없습니다. 현재. 그리고 서울, 서울이 아니죠. 부산,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진구까지 이렇게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을 여러분이 그냥 외울 필요 없고 조정 대상 지역으로만 정리해 놓으세요. 나중에 실무에 가면 다 또 알아지는 거고. 자, 1세대 중과세. 중과세는 아주 기본 세율의 10%나 20% 더 얹어서 부과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 주택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상인자죠. 다주택자, 뭐 2주택, 3주택자 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될 수 없다는 거 하나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국외 부동산. 자, 보세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입니까? 그냥 장기 보유 공제입니까? 그래서 줄일 때 실무에서 아마 세무사라고 여러분이 상담을 하면 장특공 할 겁니다. 장특공이 뭐냐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줄임말이죠. 장특공 하면.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해서 외국의 부동산을 팔면 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특별인데, 특별은 바로 우리나라에만 쓰는 세법이에요, 이거예요. 우리나라 부동산에만 적용하는 겁니다, 이게. 입주권하고 적용하는 것이 바로 특별공제라는 뜻은 국내 부동산 안에서만 쓰는 거지, 외국의 부동산은 이 제도를 쓸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자, 주목. 아까 등기 안 하면 혜택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미등기 자산, 미등기 자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거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요걸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놓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정리를 하면은 요거 지어야 되겠죠? 자,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그 다음 기본공제라 그랬어요. 무슨 공제? 기본공제. 자, 기본공제 제도는 이게 법률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소득별 연 250만 원을 공제한다. 요게 법률의 기초 내용입니다. 자, 이때 양도소득별입니까? 자산별입니까? 소득별이라는 데 주고, 연이란 말은 1년 동안에 계속 판다 하더라도 250만 원 밖에 못 빼먹는 거예요. 한 번에 250만 원 빼먹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팔아도 못 빼먹습니다. 그럼 이거 팔려면 내년에 팔아야 공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연이란 말은 1년 동안에 한 번 팔면 빼먹을 수 있는데 두 번, 세 번 팔면 앞에서 250을 빼먹었기 때문에 더 이상 빼먹을 수 없는 돈입니다. 네,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자, 주목. 여기서 소득별이란 말은 어떤 소득 구조를 두고 있는가? 자, 보면
부동산, 그 다음에 부동산 권리. 아까 부동산 권리는 이용권과 취득권으로 구성되어 있었지. 그 부동산 권리. 그 다음에 여기 가면 기타 자산, 양도소득금액. 요겁니다. 요걸 하나로 봐야죠. 1년에 이거 다 팔면 이거 다 합산해서 250만 원밖에 못 빼먹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앞에서 먼저 빼먹었으면 뒤에 있는 걸 빼먹을 돈이 없죠. 내년도 팔아야 빼먹지. 250을 빼먹으려면. 자, 그래 요게 한 그룹 소득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다시피 주식 양도소득. 요거.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까 파생상품 뭐라 그랬어요? 선물 거래나 옵션 거래에서 발생하는 금융상품 돈이라 그랬지? 자, 이거 여러분 파생상품. 자, 이 소득금액에서 그럼 봐라. 1년에 주목 부동산 팔고 주식 팔고 파생상품 팔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250, 여기서 250, 여기서 250이 공제가 된다 안 된다? 각각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요걸 1년에 팔았다면은 250밖에 못 빼먹는 거야. 1년에 다 요 3개를 팔았다 하더라도 앞에서 250 빼먹으면 뒤에는 250 빼먹을 게 없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걸 우리는 양도소득별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야. 요 그룹에서 250, 여기서 250, 여기서 250 빼먹는다는 뜻이야. 아시겠어요? 자, 좀 쉬었다 하도록 합시다.